안녕하세요. 항공산업을 즐겁고 활기차게 분석해서 설명해 드리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. 오늘 알아볼 대한항공, 많은 분들이 매출액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해하시는 기업인데요. 하지만 지금부터는 대한항공이라는 이 기업,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부터 해서 그 어떤 내용이든 대한민국에서 가장 깊이 있게 끝까지 추적하도록 할 테니까요. 제가 얼마나 파고드는지 지켜보시면서 진심으로 저와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 대한항공의 주가의 흐름은 어떤지, 이 최근 이슈는 어떤 것이 있었고, 그 이슈가 이 대한항공에게 호재인지 악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고요. 또한 이 대한항공의 대응 전략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대한항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기에 앞서 제가 저번 시간에 유가와 환율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. 이 관계에 대해서 항공사들은 유가와 이제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유가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. 환율 또한 리스하는 비용이나 이 유가를 지불을 환율 달러로 하기 때문에 이 환율도 중요하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중요한 이슈가 있어서 제가 그 이슈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수에즈 운하와 관련된 이슈입니다. 제가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요. 홍해 물류대란 막아라 유가초 비상 번영 수호작전 창설이라고 하는데요. 내용을 조금 자세히 제가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의 전쟁으로 예멘 반군 후티가 홍해에서 민간 선박을 연쇄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수에즈 운하로 들어가는 국제 교역로가 마비될 위기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. 이 글로벌 해운사들에 이어서 제가 중요하다고 말한 유가 이 관련된 영국 최대 석유 기업인 BP까지 이 홍해 운항을 중단한다고 밝히자 이 에너지 운송 대란 우려도 커졌습니다. 따라서 저희가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유가이기 때문에 이 유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국제유가 2% 상승이라고 하는데요. 이 수에즈 운하는 이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항로로 유조선들이 원유를 나르는 중요한 길목인데요. 이 상황이 악화가 되자 지중해와 수에즈 운하를 잇는 수메즈 송유관까지 연쇄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. 따라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2년 만에 석유 시장을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이 대부분의 유조선은 우회 경로를 통해 유가 가격 급등을 막고 있고 홍해가 유조선 통행 금 구역이 되면은 유가와 유조선의 운송료가 치솟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수에즈 운하에 관련된 이 유가가 항공사들에게 좀 영향이 큰데 그 부분뿐만 아니라 저희가 다른 부분으로 접근을 해 봐야 됩니다. 유가가 현재 73달러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가격이 하락을 했다가 다시 상승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좀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고요. 유가가 상승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소비자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이 소비자 물가를 보는 데가 어디가 있느냐 하면은 연준이 있겠지요. 연준에서 왜 이 소비자 물가를 보냐 하면 금리를 인상을 하거나 인하를 결정할 때 이 판단 근거로 이 소비자 물가와 고용 지수 이 두 가지를 좀 주로 보는데요. 이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면은 내년부터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현재 주식들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. 이 물가가 많이 올라가면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겠습니다. 유가가 만약에 이 80에서 90달러로 상승을 한다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좀 중점적으로 봐야겠는데요. 왜냐면은 제가 저번 시간에
항공사들은 주가와도 관련이 있고 환율과도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금리라도 좀 관련이 있다. 항공사들은 보통 이 비행기들을 가격이 높기 때문에 비용이 높아서 사지는 못하고 이 리스를 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. 리스를 하는 비용을 이자 비용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 금리가 만약에 하락하지 않는다면 이자 비용은 그대로고 금리가 하락하면은 이자 비용도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항공사들에게는 호재라고 할 수 있겠고요. 현재는 좀 금리가 높은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공사들이 조금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. 따라서 저희는 이 유가와 주가를 좀 지켜보면서 수혜주 운하가 어떻게 될지,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제가 자세히 설명을 또 기사들이 나온다면 계속해서 브리핑을 해드릴 테니까요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한 최근에 좀 큰 이슈가 있었죠. 대주주 양도세라고 해서 이슈가 있었는데 수준을 이 10억에서 10억으로 상향 조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근데 지금 바로 결정을 한 것은 아니고 22일인 오늘부터 이 관계부처에 협의를 하고 나서 26일 날 공모회의 등을 거쳐서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. 26일인 만큼 양도세 기준이 1일이니까 이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하는데요. 이 기준일이 26일인 이유는 해장일이 8일인데요. 거래대금 기준 영업일 기준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날 기준으로 이 10억을 보유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기준이 나옵니다. 따라서 이 10억 이상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들이 이 시장에 물량을 내놨다가 이 다음날 다시 사고 이러한 경우가 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또한 저희가 좀 염두를 두시고 26일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대한항공의 주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현재 저번에 말씀드린 이 11선을 좀 지지해주면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. 금일은 조금 하락하고 있지만 이 11선을 지지해주고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온다면 저희가 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. 이 단기적으로는 16.3%의 매물대가 있는 이 24,500원대 이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고 이 11선이 무너진다면은 다음으로는 21선을 지지해줄 수 있느냐 그리고 21선이 이탈해서 하락한다면은 좀 매물대가 쌓여있는 이 21,500원 부근에서 한 번 더 이 딜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. 현재의 추세를 조금 주봉으로 보자면은 이 주봉으로 보는 이유는 일봉은 너무 좀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좀 전체적인 추세를 보려면은 이 주봉을 보는 것도 좀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는데요. 현재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 보니까 이 24,250원 이 부분에서 약간 단기적으로 저항이 나올 수 있겠고요. 이 부분을 돌파하고 이 높은 거래량과 함께 상승 돌파를 해준다면 저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라고 한번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이번 영상은 이 최근 이슈들을 조금 짚어보면서 이 중기적인 흐름을 조금 지켜봤고요. 이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. 이 해당 영상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멘토들이 많으니까요. 부디 타 종목의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